자, 지금 세간을 굉장히 또 놀래키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 김수미님 얘기는 제가 정말 많이 전달을 드렸는데, 몇몇 분이 이제 좀 고인이 되셨으니까 이 컨텐츠 좀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저도 오늘을 기점으로 좀 그만둘까? 이제 다른 영상을 전할까 싶었는데, 야, 이게 또 제보가 반전적인 내용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지금 보면 며느리인 서효림 씨 옆에 배우 이숙 님이 계시죠? 자, 이숙 배우님. 요번 장례식장에 함께 참여를 하신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이 김수민 님하고 이 이숙 님, 이 두 배우분이 뭐 생전 굉장히 절친했던 사이다라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에게 오히려 이 이숙님이 모자를 쓰고 가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다라는 소리 이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이숙 배우님 생전 김수민님하고 정말 절친한 사이였다. 누가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냐? 이렇게 오히려 같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실 정도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숙님 얘기가 지금 왜 나오고 있을까? 자, 지금 보면 이 며느리님 못지않게 엄청나게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 아마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어떤 제보를 받게 됐느냐? 지금 평소 김수민님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이숙님이 절친한 사이인 만큼 사실 연결식에 참석을 했고 또 김수민님에 대한 이야기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쏟아내셨다고 합니다. 제가 뭐 그 채널도 있고 또 이 영상을 또 여러 군데에서 올린 채널들도 볼 수 있었는데, 자, 뭐 제가 그 채널들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절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이 내용이 가지고 오는 파장이 지금 굉장히 거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얘기를 쏟아냈을까? 이 김수민님은 사실 서구민 뺨치는 정말 엄청난 외모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젊은 시절부터 많은 분들에게 주목을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김수민 님이 생전 당뇨 때문에 혈당 수치가 높아서 세상을 떠나시게 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이 김수민 님의 절친인 이숙 님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왜냐면 평소에 김수민 님이 당뇨가 있다라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고 해요. 당뇨가 그렇게 심한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말씀드려왔었던 이 김수민님의 남편, 생전 남편을 위해 삼시세끼 다른 국을 준비하며 지고지순한 스타일을 보여줘서 방송을 통해 야, 김수민님이 이 남편분에게 정말 잘하는 현모양처와 같구나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앞서 영상을 한번 전달해 드렸었죠. 이 김수민님의 남편이 왜 김수민님과 함께 생활을 하셨을 텐데 왜 김수민님이 저렇게 급작스럽게 돌아가신 걸 몰랐을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각방을 쓰고 있다 보니 몰랐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다고 했는데 정말 각방을 썼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건 뭔가 모종의 이유가 있지 않았겠냐. 왜냐하면 그 현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숙님의 증언에 따르면 지금 이 김수민님이 세상을 떠난 그 모습을 발견한 것이 옆에 함께 잠들어 있던 남편분이었다고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김수민님이 평소에는 남편분과 각방을 실제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 말이 팩트가 맞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당일날에는 각방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저한테 제보해주신 분도 김수민 님이 자신이 세상을 곧 떠날지도 모른다라는 걸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 평소에 각방을 쓰고 있었던 남편을 이렇게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아니면 불안한 마음 때문에 내가 좀 몸이 이상하구나. 건강 상태가 심상치 않구나. 그런 생각에서 결국 남편을 각방 쓰고 있던 걸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냐. 뭐 지금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지금 보면 이 김수민 님이 생전 당뇨가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상 함께 촬영을 했고 또 곁에
같이 있던 적이 많았던 이숙님은요, 이런 증언을 합니다. 함께 잠들어 있었던 남편분이 자다 깨보니까 이미 김수민 님이 세상을 떠나신 상태였었다. 마치 잠을 자듯이 편안하게 숨을 거둔 것 같다. 지금 이런 얘기가 이미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실제로 남편분이 봤을 때 김수민 님이 그렇게 이미 돌아가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김수민 님의 사인에 대해서 굉장히 가짜 뉴스들이 많잖아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항상 이런 타이틀 붙이는 채널들 있죠. 악마는 뭐 따로 있었다.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었다. 차, 이게 이 멘트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치 이런 자연사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신 것처럼 어그로를 끌 때 보통 이런 이야기를 썸네일에 많이 적습니다. 이놈의 가짜뉴스 채널들. 뭐 구독자가 뭐 70만, 80만, 100만에 육박하는 채널들도 많습니다. 참 고인을 두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이겠죠. 자, 어찌됐건 이런 가짜뉴스 채널들을 제외하고선 지금 보면 결국 이숙님의 증언을 따라봤을 때 사실 이 김수민님의 남편만이 김수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참 이 내용을 보면서 놀랐던 게 이 이숙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평소에 김수민님이 당뇨가 심한 것을 나는 전혀 몰랐다. 당뇨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자, 지금 김수민님의 이 원인이 뭡니까? 가장 많이 나온 의사들이 한 말이 뭐죠? 고혈당 쇼크. 자,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고혈당 쇼크가 뭔지 검색해보고 예방하려고 조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이숙님의 증언에 따르면 김수민님은 평소에 고혈당 들어본 적이 없다. 사실 김수민님이 아시다시피 회장님네 사람들을 촬영했지 않습니까? 이숙님이 그때만 해도 조금 몸이 안 좋아 보이긴 했지만 건강 많이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해요. 오히려 이 남편분이 평소에 당뇨가 있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당뇨가 있었던 남편분은 아직 괜찮으신데 왜 김수민 님이 갑자기 고혈당 쇼크로 돌아가셨느냐. 의사들의 말에 뭔가 이숙님은 좀 받아들이기 힘드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뭐 아시다시피 김수민 님이 이 김치 사업, 이 쇼핑몰 홈쇼핑 방송이죠. 그 당시 때 등장했을 때 어땠습니까? 이 김수민 님의 상태가 굉장히 좋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막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잖아요. 당시 얼굴이 엄청 뭐 부어 있었다. 바로 이거죠. 얼굴 본 김수미 김치도 못 찢었다. 이 건강 이상설이 굉장히 들었던 요 모습. 근데 요 당시 때 실제로 이숙 님도 건강이 매우 안 좋아 보이셨다고 해요. 이미 그 이전에도 다른 분들이 이렇게 부축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 거동조차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당시 때 좀 무리하게 촬영을 하지 않았나. 이때만 좀 쉬어줬더라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셨고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들의 김치 사업 때문에 김수민 님이 이렇게 희생해가며 홈쇼핑 방송을 촬영했던 것 같다. 이건 뭐 이숙님의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많은 네티즌 분들도 좀 공감을 하고 계신 것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당한 팩트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배우로서 참석한 거의 유일하다 싶은 본인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 김수민님의 발인식이 초라해 보여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예상해 볼 수 있죠? 맞습니다. 이 김수민님이 결국 고혈당 쇼크가 아니라 다른 원인 때문에 갑자기 일주일 만에 상태가 악화되며 세상을 떠나셨구나. 근데 어느 정도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뭐 예상을 하고 계신 부분이기도 하지만 자, 김수민 님이 생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다라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김수민 님이 생전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김수민 님의 이름으로 뉴스 검색만 해봐도 어떤 얘기가 뜨느냐? 생전에 이 김수민 님이 왜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을까?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70대 중반에도 쉼없이 방송한 이유가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지막 삶의 끈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보면 김수민 님이 자신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음을 안다. 일을 자꾸 줄이지 않고 하고 있는 건 일터에 나가면 긴장이 되지 않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지 않나. 그러다 보니 이것이야말로 내 마지막 삶의 끈이라고 생각이 된다. 만약 이 일을 내 손에서 놔버리는 순간 정말 휙 갈 것만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29세의 할머니인 일용 엄니를 22년간 연기했던 김수민 님은 당시에 사실 젊은 나이다 보니까 좀 굉장히 그 배역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왕 할 거면 한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보자 라는 오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 할머니들이 어떻게 하나 지켜봤고 할머니들이 항상 뭘 조물조물 잡수시는데 주머니가 꼭 고무줄 바지 안에 있었고 누가 훔쳐갈까봐 그런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한 번 소리를 지르면 온 동네가 흔들리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시골 할머니가 생각이 나 캐릭터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김수민 님이 생전 정말 많은 일을 했었고 또 아시다시피 이렇게 아드님을 위해서 얼굴이 퉁퉁 부어가며 손을 떨면서까지 홈쇼핑 방송을 촬영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살아생전 정말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디 그뿐입니까? 남편분에게 이렇게 도시락을 다 일일이 싸줄 정도로 한시도 쉬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해오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이 고혈당 쇼크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자, 근데 이 와중에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가짜뉴스 채널들 중에 하나는 따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합니다. 뭐 딸 정주리가 음모를 밝혔다라는 둥, 뭐 서효림 씨가 600억 빌딩을 상속받게 됐다라는 둥, 이 뭐 상상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고인이 되신 이 김수민 님에 대한 많은 억측과 가짜 뉴스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좀 팩트를 짚어드리고 싶은 이유이기도 하고, 어찌됐건 이 김수민 님의 이 뭐 세상을 떠나신 원인이 뭐가 됐든지 간에 어찌됐건 이 고인을 계속하여 명복을 빌어주는 마음만큼은 우리가 꼭 진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이 며느리인 서효림 씨에게 막대한 재산이 상속되었다. 거기엔 건물, 아파트도 위치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생전 며느리와 너무나 돈독한 정을 나눴던 김수민님 되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야, 그 재산 얘기 지겹다.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봤다. 뉴스에도 나오더라. 자, 그런데 비하인드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 중에 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뭐 사실 정말 누구보다도 빨리 달려가서 엄마라고 부르며 외쳤던 신현준 배우님. 첫날 가장 빨리 이 장례식장에 방문을 해서 정말 눈물을 흘렸고, 사실 본인이 일정이 있었음에도 순식간에 다시 발길을 돌려 장례식장을 가장 먼저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발인할 때는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결국 뒤늦게 입을 열었다라고 하는데요. 더불어서 이 앞에 말씀드렸던 며느리를 너무나 아꼈던 이 사실 주변 지인 동료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의 아들, 딸이 있음에도 김수민님은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게 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아들도 입을 열었다. 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선은 요거 먼저 좀 설명드릴게요. 아시다시피 화요일 저녁에 김혜자님이 김수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쉽게 말해서 김수민님의 추모 특집 방송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혜자님이 2021년도 때 이야기했었던 모습이 재조명을 받았어요.
김수미 님이 이렇게 어린 20대부터 30대 초반에 정말 긴 시간 동안 60대의 노모 역할을 연기했다라고 했는데 김혜자님이 함께 방송에 출연하며 무슨 말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수미는 정말 좋은 배우였다. 한국이 아니고 외국에서 태어났다면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는 배우가 됐을 것이다 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김혜자님은 영화에서도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면서 정말 소화 못하는 역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엄청난 배역들을 소화해내셨거든요. 그런 극찬을 지금 받고 있는 김혜자님이 오히려 어떻습니까? 지금 김수민님을 더 응원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어떤 때는 참 불쌍하다. 김수민은 너무 많은 걸 가졌는데 그걸 표현해줄 역할이 없었다. 김수민은 나이 먹어서도 연기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80세가 돼서도 치매만 걸리지 않는다면 정말 언제든 계속하여 연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배우로서 같은 배우인 김혜자님이 김수민님의 이 재능을 극찬했단 말입니다. 극찬을 했어요. 자, 하지만 저는 김수민님의 연기를 볼 수 없게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 이 배우 김수민님이 겪은 고혈당 쇼크가 무엇이냐? 의사들이 이 의료업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 우선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초연부터 함께 했었던 친정엄마 연극에서 너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라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이유 되기도 하겠습니다. 특히 이 뮤지컬이었던 친정엄마가 15년간 함께 했고요. 무덤까지 가져갈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올해 5월 피로 누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며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으며 지난해부터 이 친정엄마 뮤지컬의 출연료가 미지급됐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 김수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른 출연 배우들과 심지어 음향, 조명, 소품 제작 등 스태프들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 체불 임금만 4억 원에 이른다. 친정엄마 체불임금 피해자 모임이 이미 지난 8월 열리기도 했고 이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인생작으로 생각했었던 친정엄마 관련 일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심층적으로 전달드리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당 쇼크가 원인이 됐다라고 했는데 이 당뇨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혈당 쇼크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김수민 님이 고혈당 쇼크의 결국 원인이 됐다라고 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한양대병원의 박정환 교수님은 김수민님의 경우 연세에 비해 방송활동이 굉장히 왕성한 편이었다. 소송에 시달리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힘들었을 것이다. 스트레스와 피로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을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김수민님이 생전 여러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친정엄마 뮤지컬 관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부터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아드님과 함께 했던 사업 그리고 아들 정명호 씨의 사업 관련으로 인해서 김수민 님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라는 건 언론 기사를 통해서도 제가 이 사태가 터진 최초부터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김수민 님과 아들 정명호 씨 그리고 손주까지 3대가 이 사진에 딱 담겨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사실 과거 슈퍼맨이 돌아왔다 방송에도 이 아들 정명호 씨가 와이프인 서효림 씨와 함께 엄마인 김수민 님과 자신의 자녀까지 다 같이 방송에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명호 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 김수민 님의 며느리인 서효림 씨 남편 정명호 씨와 이렇게 사진을 찍으며 주말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도 잘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2019년도에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서효림 씨와 지금 시어머니였던 김수민 님과는 이미 방송계에서 언니라고 부를 정도로 두 사람이 굉장히 돈독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아들인 정명호 씨는요. 나팔꽃 F&B 대표입니다. 그리고 아이스하키 선수 출신이었죠. 이미 과거부터 이렇게 아들인 정명호 씨가 엄마인 김수민 님과 함께 방송에 등장을 하기도 했어요. 왜냐? 잘 보셔야 합니다. 김수민 님이 있는 소속사, 그러니까 나팔꽃 F&B는 김수민 님의 1인 기획사입니다. 그 나팔꽃 그룹의 식품 계열사가 바로 F&B. 아들 정명호 씨가 대표이사로 임하고 있었던 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김수민 님을 대표 모델로 내세워서 다양한 먹거리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거기에는 김치 사업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김수민 님의 아들이자 며느리인 서효림 씨의 남편 정명호 씨가 회삿돈 횡령 혐의로 피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게 불과 2년밖에 안 됐어요. 이게 뭐 7년 전, 8년 전이 아니라 불과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최근의 일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당시 때 회삿돈을 횡령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피소를 당하면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약 2억 6천만 원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서 회삿돈 3억 원을 이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정명호 씨는 어머니인 김수민 님이 출연하는 수민의 반찬이 북쪽에서 촬영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주식을 매수했다, 지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명호 씨는 이 당시 때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쓴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 나중에는 무혐의 판결이 났고 이 서효림 씨와 김수민 님은 결혼에 당연히 골인을 하고 난 이후이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때 사실 뭐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예능 방송에도 함께 이 두 모자지간이 출연을 하면서 김수민 님의 1인 기획사의 계열사의 또 대표이사로 있는 아들이다 보니까 두 사람이 함께 사업을 꾸려 나간다라는 건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본인 스스로도 어머니와 함께 출연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김수민 님이 그러면 그렇게 아들 사업에 함께 했고 끔찍히 아꼈던 아들이 아니라 왜 며느리에게 재산을 줄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김수민 님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원인 중에 이 김수민 님 본인의 뮤지컬, 또 나아가서는 아들 사태, 거기에 자신의 김치 사업, 많은 것들이 원인이 됐을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었죠. 결국에는 왜 며느리에게 이 모든 재산을 주게 되었는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당시 때의 기사 내용을 잘 살펴보면 사실 이 김수민 님은 며느리였던 서효림 씨가 이 아드님이 무혐의 받고 나서도 속이 상해서 결국 헤어질까? 또 헤어지더라도 잘 살기를 바란다. 라는 생각에서 자신의 아파트를 물려주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김수미라고 검색만 해도 바로 기사에 뜹니다. 자, 이 당시 때 보면 김수민 님이 방송에 등장을 해서 자신의 며느리였던 이 서효림 씨를 얼마나 아꼈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실 결혼하고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신의 아들이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됐다라고 나왔고 무혐의 판정을 받았지만 며느리가 신경 쓰였던 거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사동에 있는 건물, 아파트를 주면서 이 돈으로 아이와 잘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서효림 씨가 이렇게 슬플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서효림 씨가 평소 김수민 님이 아니다 싶으면 끝내라. 애 하나 더 낳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느 날 효림이가 부부싸움을 하고 연락이 왔다. 괴롭다고 하길래 잘 생각해보고 둘째가 생기기 전에 끝내라. 몇 달 연애계가 시끄러우면 그만이지 뭐. 그러니까 이혼해도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고부관계를 떠나 사람 대 사람으로서 조언을 해줬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어머님을 보고 며느리였던 서유림 씨는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 막대한 재산까지 물려주게 된 거죠. 아들 못지않게 어느 부분에서는 아들보다도 더 며느리를 아꼈던 것이 바로 시어머니였던 김수미 님이 아닐까. 중요한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을 드렸죠? 결국 이 김수미 님의 며느리였던 서효림 씨가 이렇게 이혼해도 괜찮다라고 시어머니가 말을 해줬던 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며느리로 봤다면 내 아들하고 살지 말고 나가라고 했겠냐? 친정 엄마도 그렇게 못 해준다 라는 이야기. 정말 불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양아들이었던 신현준 씨는 왜 발인에 못 갔느냐? 알고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일본 팬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사실 장례식장도 못 가는 거였는데 급하게 발길을 돌려 방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발인식에는 갈 수가 없었다. 이 얘기를 28일 오전 생방송 박명수 라디오쇼에 등장을 해서 결국 입을 열게 됐던 겁니다. 하지만 25일 날 빈소가 마련되기도 전에 이미 한달음에 달려와 영정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았었기 때문에, 자, 결국 김수미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가족 아들 못지않게 며느리인 서효림 씨를 아꼈고, 또 며느리였던 서효림 씨 못지않게 자신의 양아들이었던 신현준 배우를 아꼈었던, 정말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나무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나,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김수민님의 가족 사진인데, 과거 서효림 씨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던 단체 사진입니다. 지금 보면 고인이 되신 김수민님, 아들 정명호 씨, 그리고 서효림 씨, 그리고 아버지까지 이렇게 다 같이 네 사람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사진 찍을 때에도 김수민님은 아들 부부에게 엄청난 애틋함을 보여주고 있고, 아버지는 조금은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젊은 날에 이 아버지가 또 김수민님을 많이 힘들게 했었다라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이 김수민님 젊은 시절에 어땠느냐? 많은 배우들이 극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29살 때의 정말 어린 나이로 70대의 노모 역할을 수행해냈는데요. 저도 어린 시절 이 전원일기 몇 편 정도는 봤던 것 같은데 당연히 할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당시 때 김수미 님이 29살이었다. 심지어 연기를 너무나 잘해버리는 바람에 사실 이 당시 72세일 때 이미 60대가 넘어가는 일용 엄니를 21년간 연기를 해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때와 자세히 보지 않는다면 잘 모를 정도로 큰 차이가 났었다. 이런 이야기도 당시에 쏟아졌던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35세 때 이렇게 일용 엄니를 연기해낸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니 많은 배우들에게 사실 존경받을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참 놀라운 건 이 김수미 님이 리즈 시절이라고 하죠. 젊은 시절 때의 모습이요. 어마무시한 미녀였다라는 겁니다. 아마 나이대가 조금 높으신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김수미 님 젊은 시절에 굉장히 이국적인 외모로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집중받았고 사실 정말 큰 인기를 몰았습니다. 지금 보면 이 당시 때 잡지 사진들인데 사실 굉장히 날씬한 몸과 굉장히 예쁜 외모로서 데뷔하자마자 엄청난 주목을 받았거든요. 근데 참 과감하지 않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60대의 노모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한다니. 그 당시에 60대면요. 요즘으로 따지면 거의 한 80대 정도의 나이를 연기했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웠던 김수민 님인데 이런 아내를 두고 바람을 폈었던 남편.
사실 김수민 님이 이미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마음고생이 심각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큰 스트레스 때문에 고혈당 쇼크가 왔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기 이전에 여기 보면 한 의사가 경고를 했습니다. 김수미 고혈당 쇼크에 그게 도대체 무슨 병이냐? 논란 반응, 의사의 경고. 자, 이 사망 원인이 고혈당 쇼크였다. 이 많은 누리꾼들이 빗발쳤습니다. 도대체 고혈당 쇼크가 뭐냐? 저혈당 쇼크와는 다른 거냐? 누구에게도 생길 수 있다고 하니 너무나 당황스럽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작스럽게 생길 수 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 혈당 수치가 굉장히 올라가면 급성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고혈당으로 인한 급성 합병증을 흔히 고혈당 쇼크라고 표현하지만 의사들이 사용하는 정식 의학 용어는 다르다고 해요. 자, 한양대병원 교수는요, 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으로 당뇨병성 증후군이다 라고 있는데 용어가 어렵고 일반인이 모르다 보니 그냥 고혈당 쇼크다라고 표현을 한다. 고혈당의 심각한 합병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증세를 잘 보세요.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며 의식을 잃거나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이면서 오심, 구토, 복통, 의식 저하 등이 나타났다면 빨리 병원을 찾아가야 하고요. 특히 당뇨병 환자가 며칠 동안 물을 너무 많이 마셨고 소변을 굉장히 많이 누고 몸무게가 계속 빠지면서 무기력해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둔감해지는 등의 의식 상태가 변했다면 재빨리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김수미님 어땠습니까? 지난 9월 한 홈쇼핑 채널에 출연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김치를 홍보했으나 평소와 다른 모습과 행동으로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지 않습니까? 방송 중에도 말을 하다 숨이 찬 모습을 보였고 가벼운 물체를 들 때도 손을 떨기도 했습니다. 이미 이 당시 때 예고가 됐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방송 이후에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얼굴이 굉장히 부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말도 굉장히 느리고 뭔가 손도 떨고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 당시 때 많은 분들이 우려했지만 결국 건강 이상 없다라는 아드님의 발표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저와 같은 유튜버는 굉장한 비판을 받았죠. 왜 어그로 끄냐? 어그로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 박정환 교수는요, 우리 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분비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분비물이 혈당을 엄청나게 올려버린다고 해요. 여기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걸 줄이기 위해 분비되는 물질이 있는데 문제는 그 물질이 혈당 수치를 엄청나게 올려버린다. 당뇨병 환자이면서 평소에 당 수치가 조절되지 않으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순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수민님 같은 경우 의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연세에 비해 방송활동이 왕성했다. 소송에 시달리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힘들었을 것이다. 스트레스와 피로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을 거다. 버젓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어찌됐건 결국 김수민님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장동민 씨와의 이야기가 또 집중을 받고 있어요. 김수민님의 양아들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장동민 씨. 장례식장엔 갈 거죠? 이 악플 하나가 장동민님을 펑펑 울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직접 이번에 발인식에 최전선에 섰었던 장동민 씨이기도 해요. 자, 이 두 사람은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방송을 통해 공공연하게 아들, 엄마라고 부르며 수민의 반찬, 최고의 한방, 예능 방송에 함께 여러 번 출연을 해왔습니다. 근데 2021년도 장동민 씨가 결혼할 때인데요. 김수미 씨를 초대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김수미님은 지난해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장동민을 호적에서 팠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동민을 너무 예뻐해서 프로그램도 같이 많이 했는데 결혼할 때 인사한다고 하더니 결혼하고 애 낳도록 소식도 없었다. 결혼 선물까지 준비하고 스케줄도 비웠는데 결혼식 연락이 없었다. 그래서 예능 방송에 나가 완전 아웃이야 라고 했더니 상처받았는지 계속하여 나한테 전화가 왔었다. 알고 보니 장동민 씨 결혼식에 다른 연예인들도 초대하지 않고 가족끼리 간소하게 했더라. 그래서 나는 재밌으라고 한 말이었다. 진짜 너가 싫었다면 그런 말도 안 했다라고 당시 해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김수민님의 부고가 전해진 뒤에 장동민 씨 인스타그램에 그래도 장례식장에 갈 거죠?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방송 이외에는 볼일 없는 사이지만 너무 속보였다. 김수민님은 방송 2년 이상으로 당신을 생각했는데 동민 씨 아이들 보고 싶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둘째 나올 동안 한 번도 안 보여줬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업계에 따르면 장동민 씨는요 부고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빠르게 달려갔다고 합니다. 빈소에서 참다 운고까지 직접 맡으며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장동민 씨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거겠지만 얼마나 그것이 가슴에 사무쳤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장동민 씨 스스로 굉장히 후회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김수민 님이 젊은 시절 이 자신의 남편이 바람도 피고 마음고생을 많이 시켰다고 해요. 근데 그런 남편에게 감동받아 운 적이 있었다라고 제가 전달해 드렸죠. 이 당시 때 남편이 119를 불러줘라고 했는데 일주일 전부터 아팠던 남편이 병원도 안 가고 딸 결혼식을 못 볼까봐 진통제만 먹고 버틴 거였습니다. 그렇게 119를 부르고 나서 응급실에 가 심근경색 수술을 했었죠. 의사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딨냐. 버틴 게 기적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회복이 잘 안 되어 중환자실에 보름 동안 있었는데 신혼여행을 갔던 자신의 딸이 아빠와 연락이 안 된다고 물어보자 신혼여행을 망칠까봐 얘기도 못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딸이 펑펑 울었다고 해요. 자식을 위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었고 너무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수민 님이 젊은 시절 그렇게 자신을 고생시켰던 남편에게 감사 영상을 남겼어요. 명호 아빠, 내가 그때 표현을 안 했다. 나 무뚝뚝한 거 알지 않냐? 하지만 참 고마웠다. 지금도 응급실에 갑자기 가서 병원에 있지만 잘 버텨달라. 명호가 둘째를 낳는다고 하니까 둘째를 낳을 때까지 버텨달라. 녹화 끝나고 병원으로 달려갈게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왜 남편분은 그러면 김수민님의 곁을 지키지 못했을까? 아니 남편이면 김수민님이 호흡을 하지 않는다거나 자다가 뭔가 이상이 생겼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텐데 자 여기에 대해선 많은 해석이 있었습니다. 전화기쯤 되면 각방을 쓴다. 제가 볼 때도 각방 쓸 확률이 매우 높아 보여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님도 각방을 쓰셨고 또 이 나이대 분들은 각방을 많이 쓰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남편분도 여전히 몸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런데 김수민님을 돌볼 만한 여력이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해석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김수민님 같은 경우 평소 스트레스가 심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좀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사전에 예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이 다 알고 있었지 않았겠냐라는 해석도 참 많습니다만 이게 알다시피 김수민 님이 수면 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들 그걸 눈치채지 못했을 거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아마 여기에 대한 많은 추측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사실 이 탁재훈 씨, 이상민 씨 워낙 이 김수민 님과 또 켜켜이 쌓여왔던 그런 아픔이 있고 또 추억이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일까요? 이 김수민 님을 보내드리지 못했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빈소를 찾아가서 보내드렸어야 하는 이 현장에 있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마음에 결국 이 두 사람은 귀국 이후에 늦은 작별 인사를 건네기로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